이게 1학년, 2학년 전부 다 모인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것들이 전부 빠져가지고. 국립N대학교의 혁신관 뒤 공터는 주로 족구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공터에 모인 컴퓨터공학과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모두 집합해 있었고 그 앞엔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든 3학년들이 서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급하게 뛰어와 주례의 맨 뒤에 섰다. 그 모습을 보며 조연재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방금 온 학생들은 학교 앞 자취방에서 온 아이들이었다. 이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온 셈이었다. 하지만 현재 모인 컴퓨터공학과의 1학년과 2학년은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야, 과대, 이게 다 모인 거야? 이게 다야? 네, 전부 다 모이라고 했는데. 일단 전부 연락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앞에 서 있는 과대표들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러자 그 앞에 서 있던 3학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연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부터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의 시작이었다. 수업은 오전 중으로 모두 끝나고 오후부터 학과별로 주점과 장기자랑 등등 여러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상당수의 학생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학과 행사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주말이 껴있어서 집에 가버린 애들도 많고 이번 주에 토익 시험도 껴있어서. 맨 앞에 서 있던 1학년 과대 문진혁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러자 2학년 과대도 자격증과 아르바이트 등등 때문에 다들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듣자 조연재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려다 겨우 참았다. 대학은 이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취업 스펙을 쌓는 곳으로 변한 지가 오래였다. 주말이 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토익 공부를 하느라 정신없었다. 그런데 대학 축제라니. 쌍팔년도에나 즐기던 흘러간 추억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취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3학년과 4학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자애들은 전부 앞으로 나오고 남자들은 전부 엎드려 뻗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3학년 학회장이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몇 안 되는 여학생들이 앞으로 나왔고 남학생들은 전부 제자리에 엎드려 뻗쳤다. 곧이어 3학년 학생의 임원들이 몽둥이로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여학생들은 구석에서 무릎 꿇은 채 손을 들었다. 이것들이 학교랑 선배들을 우습게 알고? 둔탁한 충격음과 신음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조연재 역시 엉덩이를 맞자 욕지기가 나왔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고등학교조차도 체벌이 사라졌건만 대학교에 아직도 체벌이 남아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 전부 다 일어서. 남학생들이 전부 엉덩이를 맞자 학회장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학과와 학교의 발전 같은 시답잖은 소리를 한바탕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연설을 늘어놓다가 결국은 축제 준비를 알아서 잘 하라며 퇴장해버렸다. 다른 3학년 임원들도 비슷한 소리를 늘어놓은 뒤 전부 빠져버렸다. 잠시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조연재는 맨 앞에 서 있는 문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름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상심이 클 것 같았다. 그때 깊은 침묵을 깨며 1학년 줄이 맨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젠장 신나게 놀면 됐지 뭔 짓이야? 여기가 신촌바닥도 아니고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학교가. 조연재는 힐끗 뒤돌아보았다. 신정민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다. 신정민은 중고등학생 때 꽤 놀다 왔다고 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원서를 잘 썼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놈이었다. N대학교는 비록 지방대였지만 국립이어서 나름 지역에선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신정민 같은 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배알이 꼴렸다. 야, 거기 입 닥쳐. 뭘 잘했다고 떠드는 거야? 2학년 과대표였다. 3학년이 물러나자 이번엔 2학년 과대표가 연설하기 시작했다. 2학년 과대표는 3학년 학회장과 별다르지 않은 말을 늘어놓은 뒤 1학년들을 모두 과방 앞에 모이게 했다. 1학년들이 과방 앞 복도에 모두 모여앉자 2학년 학생 임원들은 과방에서 술병이 든 상자들을 꺼내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크게 잘한 건 없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게 다 전통이니까. 2학년 학생 임원들은 상자에서 소주병들을 꺼내어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했다. 곧이어 1학년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소주 2병, 여자들은 소주 1병이었다. 1학년 과대표인 문진혁이 술을 못 마시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지만 그대로 무시당했다. 여기서 빼는 놈들이나 도망치는 놈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 못할 줄 알아? 싫으면 차티도 쓰고 나가! 결국 과대표인 문진혁부터 억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안주나 물도 없이 소주 2병을 한꺼번에 마셔야 했다. 중간에 한번 토했지만 토한 만큼 다시 마셨다. 문진혁이 전부 다 마시자 남학생들이 차례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조연재 역시 할 수 없이 술을 마셨다. 이미 학생 때부터 셀 수 없이 마셔온 술을 왜 이렇게 강제로 먹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질색하며 계속 뒤로 물러섰다. 어쭈? 뒤로 빼고 있네. 야, 너부터 나와. 2학년 과대표가 여학생 무리 중 한 명을 불러 세웠다. 평소엔 발랄하고 수다가 많은 김지혜였다. 김지혜는 도망치려 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잡혀왔다. 2학년 여자 선배가 어서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지만 김지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말했다. 전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신 적 없어요. 그럼 잘 됐네. 오늘부터 마시라고. 결국 김지혜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병도 못 마신 채 모조리 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2학년들은 다시 처음부터 술을 마시게 했다. 김지혜는 질색하며 거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보다 못한 문진혁이 나서서 말했다. 아무리 전통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못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럼 네가 대신 마실래? 흑기사 하는 거야? 2학년 과대표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문진혁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조연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지혜를 보자 순간 대신 마셔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 호감을 느끼고 있던 아이였다. 하지만 평소 주량을 넘긴 상태라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찰나 뒤쪽에서 신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대신 마셔주겠습니다. 어쭈? 그럼 나와. (2학년) 과대표가 부르자 신정민이 거들먹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신정민은 2학년 학생 임원이 내민 소주병을 받아든 뒤 김지혜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김지혜는 얼굴이 더욱 굳어지며 뒤로 물러섰다. 마셔는 줄 수 있는데 공짜로는 못 마셔. 이거 마시면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들어줘야 해.
싫으면 말고. 그러자 김지혜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조현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신정민 같은 놈이라면 어떤 짓을 할지 안 봐도 뻔했다. 하지만 결국 김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져 왔다. 신정민 같은 놈보다 자신이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신정민은 실실 웃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 2병을 순식간에 마셔버렸다. 그 모습을 보자 김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신정민이 김지혜를 부르며 따라 나가려 하자 2학년 과대표가 신정민의 어깨를 잡았다. 어딜 가? 방금 마신 건 네 거고 흡기사용은 따로 있어. 네? 아 젠장 급한데. 그러자 2학년 학생 임원들이 바가지를 가져오더니 폭탄주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소주에 맥주와 막걸리를 섞는 것은 물론 온갖 이물질들을 넣었다.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에서 퍼온물까지 넣었다. 그걸 보는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막상 당사자인 신정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실실 웃기만 했다. 마침내 폭탄주가 완성되자 2학년 과대표가 신정민에게 폭탄주를 내밀며 말했다. 자, 전부 마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무효다. 걱정을 마시세요. 이런 것쯤이야 이미 중학교 때 마스터했으니까. 신정민은 바가지를 받아둔 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모조리 마셔버렸다. 모두가 경악에 빠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신정민은 바가지를 머리에 쓴 채 실실 웃기 시작했다. 결국 2학년 과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은 후 들어가라며 손짓하고 말았다. 신정민이 들어가자 2학년들은 다시 1학년들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다. 술이 들어가자 1학년들은 서서히 웅성거리며 떠들기 시작했다. 특히 맨 뒤에 앉아있던 신정민은 제대로 술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실실거리며 웃어댔다. 그렇게 1학년 남자들이 전부 술을 마시자 2학년 과대표가 매서운 눈으로 여학생들을 보며 말했다. 여자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싫으면 아까 지혜처럼 흡기사를 구하던가. 빨리빨리 한 명씩 나와. 그러자 여학생들이 마지못해 한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 별 이상 없이 한 병을 비우는 여학생도 있는 반면 억지로 마시고 토하고를 반복하며 마시는 여학생도 있었다. 어떤 여학생은 흡기사를 구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망신만 당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마침내 이지현의 차례가 왔다. 그러자 두런두런 떠들던 남학생들이 일제히 이지현을 바라보았다. 이지현은 단연 꽈터벌 자랑하는 퀸카였으며 N대학교 안에서도 1위, 2위를 다투는 수준이었다. 이지현이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흑기사를 하겠다는 남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2학년 과대표조차도 머뭇거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지연은 도도하게 모두 거절한 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술을 마시자마자 그대로 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2학년 과대표가 얼른 쓰레기통을 입 앞에 대주었다. 그렇게 퀸카가 토하는 모습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결국 이지연이 못 마시겠다며 뒷걸음질 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정민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선배님, 제가 또 흑기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로 만든다. 그럼 더 잘됐죠. 2학년 학생 임원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을 바가지에 부어 폭탄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씹다 마른 밥알들과 콩나무 대가리, 부추 조각들이 바가지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보자 남학생들의 표정이 일제히 일그러졌다.
하지만 신정민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낄낄거리며 웃을 뿐이었다. 마침내 폭탄주 제조가 끝나자 2학년 과대표가 바가지를 내밀며 말했다. 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무효다. 잠깐. 너 이지연, 나 무조건 소원 하나 들어줘야 해? 그러나 이지연은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정민이 폭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더기들이 목에 걸려 쩝쩝거리며 씹기 시작하자 결국 이지연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신정민은 괴로운 듯 겨우겨우 전부 마신 후 이지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2학년 과대표가 신정민을 문진혁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알아서 수습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주점일 도와라. 내일부터는 모두 정신 차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거다. 알았나? 2학년들이 떠나자 몸을 가눌 수 있는 1학년 학생들은 빈 술병들을 치우고 이미 뻗어버린 학생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몸을 가눌 수도 없는 학생들은 근처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사감 몰래 부축하며 기숙사 방 안에 던져 넣었다. 조연재는 묵묵히 과방을 정리하고 있는 문진혁에게 다가갔다. 문진혁은 굳은 얼굴로 주점에 쓸 식기들과 재료들을 꺼내고 있었다. 술이 올라 당장이라도 바닥에 눕고 싶었지만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개운네. 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잖아. 협조하는 놈들이 잘못이지 뭐. 그래, 축제는 이제 시작이야. 문진혁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씩 웃으며 뒤돌아보았다. 마침내 2학년들이 와서 주점에 쓸 물건들과 재료들을 꺼내가기 시작했다. 문진혁은 남은 1학년들을 지휘하며 주점 일을 도왔다. 조연재 역시 문진혁과 함께 술병들을 치우고 과방을 정리했다. 아, 당장 지연이 데려오라고. 지연이 다 어디 간 거야? 어느새 복도에선 이미 만취한 신정민이 물건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문진혁과 조연재는 신정민을 끌어내려 했지만 엄청나게 날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문진혁과 조연재는 신정민을 과방에 쳐넣은 후 밖에서 문을 잠갔다. 문진혁은 과방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지쳐서 잠들겠지. 늦겠다. 어서 가자. 괜찮을까? 중요한 물건들은 다 꺼냈잖아. 문 부수면 자기 손만 아프다. 야, 이놈들아, 당장 문 안 열어? 지연이 데려오란 말이야. 아, 당장. 신정민은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과방문을 부술 듯이 발로 쳐댔다. 그러자 문진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 상태로 신정민을 풀어놨다간 사고만 칠 게 뻔했다. 차라리 과방에서 얌전하게 자는 게 더 나을 것이었다. 저 녀석 술 깨면 한 소리 좀 해야겠군. 어서 가자. 조연재는 문진혁을 따라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고함 소리와 함께 과방에서 우당탕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조연재는 어서 빨리 신정민이 잠들기를 바라며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이만 슬슬 파장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되겠지? 문진혁이 술병을 치우며 묵묵히 말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조연재는 설거지를 하다가 오랜만에 허리를 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 술은 깼지만
대신 피로가 쏟아져 내려왔다. 수능 끝나고 매일같이 운동하지 않았다면 이미 옛날에 뻗어버렸을 것이었다. 모두 하던 거 정리하고 오늘은 이만 접자. 2학년 총무가 말하자 2학년들과 남아있던 1학년들은 의자들을 치우고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명 남아있던 손님들도 파장 분위기에 거의 다 떠나고 두세 명 정도만 남았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2학년들도 떠나자 조연재와 문진혁도 짐을 챙기고 일어섰다. 문진혁은 뒤돌아가려 했지만 그 모습을 보자 조연재의 마음에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야, 기분도 꿀꿀하고 좀 그런데 한잔하고 가자. 몸은 괜찮아? 내일도 아침부터 일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하자는 거지. 우린 놀지도 못하냐? 빈자리에 앉자 문진혁이 남은 안주거리와 소주병들을 가져왔다. 피곤함에 쩔은 몸에 들어가는 소주가 달게 느껴졌다. 문진혁은 술이 들어가자마자 힘들었던 축제 준비와 협조 안 해준 동기들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연재는 문진혁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다가 위로해주며 말했다. 야, 그래도 네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1학년 중에 누가 남았겠냐? 이나마 한 것도 다행이고 아직 축제는 이틀이나 더 남았잖아. 그래, 지나고 나면 좋든 싫든 다 추억이지 뭐. 문진혁은 지친 기색으로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조연재는 그런 문진혁을 위로해주며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술이 깬 신정민이 와서 술자리에 합류해 있었다. 문진혁은 신정민을 보자마자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말이야,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아까도 학과 일에 협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여자아이들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끼사나고 말이야. 선배들이 받아줘서 망정이지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속을 졸였는지 알아? 일이 더 꼬일까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흑기사 하고 싶대서 흑기사 해준 것뿐인데. 그런데 지연이 진짜 괜찮지 않냐? 지연이 남친 없지? 지연이 어디 간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넌 더 이상 사고 치지 말고 축제 기간 동안 집에 가거나 어디 짱 박혀 있어. 선배들이 너 벼르고 있다는 거 알아? 너 하나 피해보는 건 알 바 아닌데 우리 1학년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내가 흑기사까지 해줬는데 지연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게 날 놔두고 도망친 거야? 흑기사까지 해줬는데? 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갑자기 문진혁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신정민 역시 욕을 해대며 문진혁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조연재가 일어나 문진혁과 신정민을 말렸다. 문진혁의 입장도 이해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신정민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연재는 문진혁을 말리며 혁신관 쪽으로 잡아 끌었다. 신정민, 너 당장 학교에서 꺼져! 축제 기간에 너 보이면 죽여버릴 줄 알아? 어디 죽여봐. 너 같은 거 무서운 줄 알아? 야, 둘 다 많이 취했다. 나중에 술 깨면 얘기해. 조연재가 말리며 잡아 끌자 문진혁은 못 이긴 척하며 혁신관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신정민은 죽여보라며 발악을 했지만 문진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점과 거리가 멀어지자 문진혁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잘 말렸어. 만약에 싸웠으면 그냥 졌을 거야.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억지로 했더니 쓰러질 것만 같네. 아무튼 일단은 들어가 자자. 내일 또 일해야지. 조연재와 문진혁은 어둠이 가라앉은 캠퍼스를 걸었다. 점점이 서 있는 가로등만이
검은 안개 같은 어둠 속을 간신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더러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 캠퍼스 곳곳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어둠을 틈타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도 있었다. 문득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긴장이 풀리자 폭풍처럼 졸음이 쏟아져 오고 있었다. 혁신관에 들어서자 교실 곳곳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교실에서 잘 수 없자 조연재와 문진혁은 꽈방으로 향했다. 문진혁이 주머니에서 꽈방 열쇠를 꺼냈지만 이미 꽈방은 열려 있었다. 불을 켜보니 이미 2학년 선배 몇몇이 자고 있었다. 그리고 만취한 신정민이 깽판을 부린 흔적들이 꽈방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래서 신정민 그놈이 탈출해서 주점해온 모양이네. 하여간 도움이 안 되는 새끼. 아무튼 잘 사람은 자야지. 우리도 어서 자자. 조연재는 구석에 자리를 편 다음 책으로 베개를 만든 후 바닥에 누웠다. 문진혁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듯 구석에서 침낭을 꺼내와 안으로 쏙 들어간 후 자리에 누웠다. 마침내 쉴 수 있는 시간이 오자 긴장이 풀리며 몸이 축 늘어져 버렸다. 자기 전에 문진혁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피곤했는지 벌써 코를 골기 시작했다. 축제인데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만 혼자 놔두고. 누군가의 중얼거림에 뒤로 돌아눕자 어느새 꽈방에 신정민이 와서 서 있었다. 신정민은 심심한지 자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꽈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조연재는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한 뒤 신정민에게 말했다. 당연히 밤이니까 다들 자고 있지. 여긴 자는 방이니까 딴 데 가서 술이나 마시던지. 재미없게 다들 뭐 하는 거야? 나랑 같이 나가서 더 놀자. 우린 내일도 일해야 하거든? 귀찮게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라고. 그러자 신정민은 뭐라고 더 중얼거리며 꽈방에서 나갔다. 술을 그렇게도 마셨건만 정말 노는 건 타고난 놈 같았다. 하지만 더는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생각의 끈을 놓자 마치 빨려들듯이 잠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 쉬지도 못했건만 새빨간 눈을 비비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바닥에 자서 그런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셔왔다. 조연재는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깨어나 나간 후였으며 대책 없이 쓰러져 있는 몇몇만이 누워있는 상태였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목이 불타는 것처럼 타올랐다. 인제 일어났냐? 고개를 돌리자 문진혁이 꽈방에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합을 지르며 바닥에서 일어나 문진혁과 함께 부서진 물건들을 마저 치웠다. 참 가지가지한다. 선배들이 뭐라 안 하는 게 다행이네. 문진혁과 조연재는 꽈방을 정리한 후 해장을 하기 위해 혁신관 밖으로 나왔다. 캠퍼스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오후에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문진혁이 발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야, 저거 정민이 아니냐? 조연재가 돌아보자 누군가가 혁신관 앞 잔디밭에 엎드려 있었다. 분명 신정민이었다. 보나마나 밤새워 술을 마시다가 잔디밭 위에 뻗은 게 분명했다. 문진혁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말 가지가지하네. 짜증나는 새끼.
야, 그래도 선배들 보면 뭐라고 할 거 아냐. 치우고 가자. 그러자 문진혁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다. 안 그래도 선배들한테 찍힌 상황인데 신정민이 대나부터 뒤에 뻗은 모습을 보면 뭐라고 또 한 소리 할 게 뻔했다. 문진혁과 조현재는 각자 신정민의 양 팔과 양 다리를 잡았다. 덩치가 꽤 커서 꽤 묵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나 술고장을 부렸는지 몸 곳곳에 진흙과 나뭇잎들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얼마나 처먹었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게, 어젯밤 깨고 나서 또 마셨나? 빨리 치우고 가자. 문진혁과 조현재는 완전히 뻗어버린 신정민을 운동장 옆 벤치 위에 눕혔다. 상태를 보아하니 깨어나려면 한나절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문진혁이 어서 가자며 재촉했다. 하지만 조현재는 꽈잠바를 벗어 신정민의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매점으로 가며 벤치 위에 누워있는 신정민을 바라보았다. 매점에 가서 해장하고 잠시 숨을 돌리자 곧장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어제 선배들이 난리를 치고 학생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인지 다행히 출석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그제야 문진혁은 표정이 풀어지며 웃음을 되찾았다. 체육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현재는 축구와 농구에 참가한 뒤 땀을 닦으며 컴퓨터공학과의 응원석에 앉았다. 축구는 준결승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농구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전날 밤에 술 먹고 무리만 하지 않았다면 더 잘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현재는 음료수를 마신 뒤 운동장 옆에 있는 벤치를 바라보았다. 신정민은 아직도 과잠바를 덮은 채 자빠져 자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바쁘게 지나다닐 뿐이었다. 꼴을 보아하니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날 게 뻔했다. 축구장에서 골이 터지자 응원하던 학과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조현재는 입맛을 다시며 축구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 남은 건 축제와 체육대회를 즐기는 것 뿐이었다. 다시 힐끗 신정민을 바라보았지만 김지혜와 이지연이 무사히 그의 마수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해가 기울고 저녁이 오자 체육대회도 서서히 끝나가기 시작했다. 체육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학과들은 이미 주점을 열고 있었다. 컴퓨터공학과는 농구 우승, 줄다리기와 반려구 준우승이라는 보통의 성적표로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현재는 문진혁을 도와 주점을 열기 시작했다. 첫날보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놀러와준 사람도 많았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일하려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축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별 사고 없이 축제가 잘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운동장 쪽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소리는 파도처럼 점점 커지며 사람들의 고함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조현재는 재료들을 꺼내다 말고 깜짝 놀라 운동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쪽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조현재는 영문을 몰라 급히 달려오는 문진혁에게 말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몰라. 무슨 사고가 났나봐. 조현재는 문진혁과 함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밀려오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미 운동장 옆 도로엔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조현재와 문진혁은 사람들을 해치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갔다. 사람이 죽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혹시 이 학생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을 해치며 갈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조현재는 이를 악물며 숨을 들이켰다. 문진영 역시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신정민. 핏기 없는 하얀 얼굴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틀림없는 신정민이었다. 어제 신정민이 폭탄주를 마셨던 일들과 밤에 있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신정민은 학교 건물 앞 잔디밭에 뻗은 채 자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정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학생들 비켜! 비키라고! 학장님 오신다! 어떤 학생이 죽었다는 거야? 당장 학과장들 전부 다 집합시켜! 갑자기 학장을 위시한 한 무리의 교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러자 신정민의 신을 둘러싼 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교직원 한 명이 신정민의 맥을 재어보고 숨을 쉬나 살펴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학장은 신정민의 신을 보자 더욱 화를 내며 날뛰기 시작했다. 축제 모조리 다 취소시켜! 도대체 어느 과야? 도대체 어느 과가 이 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냐고! 그때 다른 교직원 하나가 신정민 옆에 놓인 과잠바를 집어들었다. 조현재가 덮어준 컴퓨터공학과의 과잠바였다. 조현재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피처럼 붉은 노을 너머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학교 전체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가 와서 신정민의 신을 실어가자 곧이어 경찰차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경찰들은 대충 사건 현장을 조사한 뒤 컴퓨터공학과의 학생 임원들을 모조리 데려가 버렸다. 문진영 역시 고개 숙인 선배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현재는 떠나는 문진영에게 우리는 피해자이니 별일 없을 거라며 위안해 주었다. 당연히 축제는 취소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느새 사건을 취재 나온 방송국 기자들이 더욱더 혼란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학생은 썰물이 나가듯이 빠져나갔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학교는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조현재는 몇몇 남은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주점을 정리했다. 학교는 그야말로 벌통을 쑤셔넣은 것 같았다. 이제 곧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니 더러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더욱 신경 쓰였다. 분명 어젯밤 주점을 정리할 때 신정민과 함께 술을 마셨었다. 신정민과 싸우고 과방에 왔을 때도 신정민은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사인은 몰랐지만 어쩌면 중요한 사실을 목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말 가지가지 속썩이는 놈. 조현재는 주점을 치운 후 끝까지 남은 대여섯 명의 선배 동기들과 함께 조촐한 뒤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뒤풀이라고 해봐야 주점을 하고 남은 안주와 술을 먹어치우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과방을 안에서 잠근 채 조용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과방은 안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밖에서도 자물쇠로 잠글 수 있었다. 술자리의 주제는 당연히 선배들의 체벌과 신정민의 사인이었다. 1학년 동기들과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학년, 3학년들도 여러 무리로 나뉘어져 있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하는 무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술에 취해 날뛰는 신정민을 꽈방에 넣은 뒤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었다. 하지만 주점을 마치고 과방에 올라온 2학년 선배들은 분명 밖에서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물론 과방 안에 신정민은 없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과방에 있던 정민이는 어디로 간 거고 진혁이랑 제가 본 전민이는 어디서 온 거죠?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머리가 뒤엉켜서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덜컥덜컥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두가 깜짝 놀라 비명 지르며 잠긴 과방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있어 노크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나. 다들 여기에 있는 거야? 문진혁이었다. 조연재가 일어나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문진혁은 과방에서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른 문을 잠그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속이 탔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를 잔뜩 들이켠 후 입가를 닦았다. 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조사만 간단하게 받고 금방 나왔어. 다른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말 좀 해봐. 그러자 문진혁은 경찰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신정민의 사인은 뜻밖의 일이었다. 근데 사인을 조사해보니까 정민이는 충격에 의한 타박상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문진혁의 말에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엎어져 자던 녀석이 무슨 충격을 받아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연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잡으며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신정민이 과방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도 의문이었고 새벽까지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충격을 받아 죽은 것도 의문이었다. 조연재는 자신도 모르게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방 안의 공기가 탁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싶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잠깐, 진혁이랑 내가 분명히 정민이를 과방 안에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갔어. 그건 분명하지? 그런데 선배들이 과방에 왔을 땐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정민이는 과방 안에서 이미 사라진 후란 말이야? 그럼 정민이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다. 조연재는 서서히 창문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모두 창문 앞으로 걸어가는 조연재를 바라보았다. 조연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문 앞에 섰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휩싸인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다. 설마 여기로 뛰어내린 건가? 조연재는 서서히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녹이 쓸어서인지 뻑뻑했지만 나지막히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조연재는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깊은 어둠 속에서 경악에 빠진 얼굴의 신정민 귀신이 빠르게 벽을 올라오며 조연재의 눈앞을 덮쳤다. 여기 있었네? 나랑 같이 놀자. 아! 일주일, 2주일이 흘러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학교는 다시 조용해져 갔다. 강제로 술을 먹인 선배들은 전부 형사처벌되었으며 담당 교수와 학과장은 불명예 퇴직 및 징계를 당했다. 학교 이사장까지 나서서 다시는 술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으며 대학 축제 문화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신정민의 사인을 3층 과방에서 뛰어내린 추락사로 판명 내렸다. 그런데 뛰어내린 자리에서 곧장 죽지 않고 혁신관합 잔디밭까지 기어간 후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정민의 옷에 묻어있던 흙과 나뭇잎 그리고 잔디밭까지 이어진 자국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았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주점이 끝날 시간엔 이미 신정민이 과방에서 뛰어내린 후 죽은 시각이었다.
그럼 그 이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불 꺼진 꽈방을 헤매고 다녔던 신정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세월이 지나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신정민이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밤만 되면 다들 전부 어디 갔냐며 함께 놀자는 귀신을 목격했다는 후배들의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곤 했다.